토트넘 회장, 손흥민 이적 확정, 손흥민. 9천만 파운드의 맨시티로 이적, 맨체스터 시티. 손흥민과 5년 계약, 이것은 영국에서 가장 큰 계약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이 온전하지 못한 몸 상태에도 팬들을 위해 뛰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0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에서 엘살바도르와 1-1로 비겼다. 이날 결과로 한국은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첫 승리를 또 미루게 됐다. 현재까지 4경기를 치러 2무 2패다. 선수단에도 클린스만 후 첫 승은 중요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승리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마음가짐은 손흥민을 보면 잘 알 수 있었다. 손흥민은 시즌을 마친 뒤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았다. 회복 과정에 있는 손흥민은 지난 16일 열린 페루전에 나서지 않았다.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회복에 집중했다. 하지만 페루전에서도 패하자 출격을 알렸다. 클린스만 감독은 엘살바도르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팀 훈련을 소화해 기분이 좋다며 엘살바도르전에서 선발로 나가진 않지만 후반전 투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손흥민은 엘살바도르전의 모습을 드러냈다. 후반 24분 교체 투입 때 그라운드를 누볐다. 경기장을 메운 관중들은 뜨거운 환호로 캡틴의 복귀를 반겼다. 손흥민이 돌아왔지만 클린스만호의 첫 승을 9월로 또 미뤄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경기 후 손흥민은 너무 죄송하다며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 출전 시간도 적었고 도움을 많이 못 준 것 같아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교체로 들어가 실점하면 꼭 내 잘못 같고 내가 더 잘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면서 어떻게 보면 참 길었던 시즌의 마지막 경기였는데 승리로 장식하지 못해 기분이 조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라운드에 돌아왔지만 손흥민의 몸 상태는 정상과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는 공을 많이 안 차고 오랜만에 출전했다며 아직 완벽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부상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했다. 사실 겁도 난다고 말한 손흥민은 오랫동안 통증을 느껴왔기에 혹시 이 동작을 하면 아프지 않을까? 라는 게 있다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손흥민이 경기에 나선 건 팬들을 위해서였다. 이날 39,823명의 팬이 궂은 날씨에도 대표팀을 응원하기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다.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는 52,443명의 팬이 현장에서 응원을 보냈다. 이 경기에서 무려 92,266명의 팬이 대표팀과 함께했다. 손흥민은 사실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위험을 조금 감수하고 투입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도 뛴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손흥민은 항상 첫 승, 첫 걸음, 첫 단추가 끼기 어려운 법이다. 첫 승을 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휴가기 때문에 잘 회복해서 다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각오를 밝혔다. KBO행, 날뛸 듯이 기뻤다. 하나의 테임즈가 떴다. 30세 비밀병기에 창원 입성, MD 창원. 하나세 외국인 타자 닉 윌리엄스가 24일 창원 NC전을 앞두고 1군 선수단에 합류했다. 부진한 브라이언 오그레디가 퇴출된 뒤 대체 외국인 타자로 하나에 합류했다. 24에서 25일에는 훈련만 소화하고 실전에 나서지 않는다. KBO 리그 데뷔전은 27일 대전 KT전이다. 최근까지 멕시코 리그에 뛰었다. 24일 창원에서 만난 윌리엄스는 하나의 연락을 받고 날뛸 듯이 기뻤다. 멕시코 국적도 갖고 있고 멕시코에 몸 담고 있었지만 KBO 리그에 간다고 생각하니 잠 못 들 정도였다 라고 했다. 윌리엄스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의 야구가 중단됐을 때 중계방송을 통해 KBO 리그를 처음으로 접했다. 당시 KBO 리그는 5월에 개막했고 마이너리그는 취소됐고 메이저리그는 7월에 뒤늦게 개막했다. KBO 리그를 보며 야구에 대한 갈증을 풀었다는 얘기다. 윌리엄스는 웃으며
그때 처음으로 본 팀이 NC였다. 그런데 오늘 그 팀의 홈구장에 왔다. 라고 했다. 더구나 마이너리거 시절 동료들을 통해 KBO 리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날 하나에서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으로 컨디션 조절, KBO 리그 적응에 들어갔다. 윌리엄스는 시차 적응 탓에 눈꺼풀이 무겁긴 한데 그래도 좋다. 하나 선수들이 와서 고맙고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라고 했다. 이날 윌리엄스는 가볍게 타격 훈련도 했고 펑고도 받았다. 25일에는 캐치볼과 스프린터 체크를 통해 운동 능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원호 감독은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더라. 이러나 저러나 우리 팀에선 레프트를 봐야 한다. 좌익수는 포구 능력이 중요한데 윌리엄스가 포구가 좋더라. 라면서 타격을 잘 해야 한다. 타수는 은성이 앞으로 가야 할 것 같다. 라고 했다. 아울러 최 감독은 윌리엄스의 스윙 메커닉이 과거 NC에 몸담은 에릭 테임즈와 흡사한 느낌을 받았다고. 파워는 테임즈보다 떨어져도 스윙하는 느낌이 테임즈 같았다는 얘기. 윌리엄스가 전성기 테임즈만큼 하면 하나로선 바랄 게 없다. 하나는 노시환 물결표 윌리엄스 물결표 최은성으로 클린업 트리오를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3. 데헤아 플러스 맥과이어 나가고 너도 나가. AI 선정 메뉴 방출 리스트 7인 오른쪽 화살표 깜짝 후보도 있어. 인공지능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름에 방출해야 하는 선수 7인을 선정했다. 영국 매체 더선은 24일 한국 시간 AI 인공지능에 따르면 메뉴는 이번 2023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7명을 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보도했다. AI 챗봇인 퍼플렉시티를 활용한 매체는 해리 맥과이어와 다비드 데헤아를 포함해 새 시즌을 앞두고 맨유를 떠날 확률이 가장 높은 7인을 선정했다. 2011년부터 뛰기 시작해 어느덧 13년을 맨유와 함께한 데헤아는 이제 이별을 앞두고 있다. 데헤아 계약 기간은 오는 30일에 만료되는데 현재까지 계약 연장이나 협상에 대해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다. 맨유는 계약에 따라 원한다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수 있지만 데헤아와 동행을 이어가기 보다 새로운 골키퍼를 찾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탈리아 언론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최근 맨유는 인터밀란 수문장 안드레 오나나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맨유 주장이자 키 194cm, 체중 100kg 거부 수비수 맥과이어도 데헤아와 함께 AI로부터 방출 대상으로 찍혔다. 2019년 여름 이적료 8천만 파운드, 약 1297억 원을 기록하면서 수비수 이적료 신기록을 세운 맥과이어는 불안한 수비와 잦은 실수로 지난 시즌 주전 수비수에서 벤치 멤버로 내려왔다. 맨유도 전력외 자원으로 분류된 맥과이어를 팔아 이적 자금을 마련하길 원하지만 19만 파운드, 약 3억 원에 달하는 맥과이어의 고액 주급이 이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맥과이어와 데헤아 외에도 딘 핸더슨, 앙토니 마르시알, 스콧 맥토미니 그리고 2004년생 유망주 숄라 쇼레틸에도 AI가 선정한 방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AI는 이들이 출전 기회를 보장받고 싶어하거나 주전 경쟁에서 밀렸기에 이번 여름 맨유를 떠나 새로운 클럽을 찾을 거라고 판단했다. 한편 AI는 지난 시즌 에릭 텐 하그 감독 밑에서 레프트백과 센터백을 오가며 좋은 활약을 펼쳤던 루크 쇼도 방출 7인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팬들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었다. 쇼는 2022-23 시즌 한 해 동안 47경기에 출전하면서 좋은 시즌을 보냈다. 주 포지션이 아님에도 부상 등으로 인해 센터백 자리에 공백이 생길 때 이를 빈틈없이 메꾸면서 맨유가 지난 시즌을 리그 4위로 마무리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4. 수비구멍, 다이어 이제 안 보나, 토트넘, 네덜란드, 193cm 플러스 준족 12, 영입 추진. 토트넘 호스퍼가 불안한 수비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주전급 센터백을 찾았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24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미키 판더펜, 볼프스부르크, 을 에드몽 탑소바, 레버쿠젠과 함께 센터백 최종 명단에 포함시켰다.
라며 독점 보도를 했다. 2001년생 네덜란드 수비수 판더펜은 키 193cm 장신 수비수인데다 최고 스피드가 무려 시속 35.87km에 달하면서 2022-23 시즌 분데스리가 센터백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1999년생 부르키나파소 수비수 탑소바도 레버쿠젠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면서 분데스리가 정상급 수비수로 평가받고 있다. 두 선수가 지난 시즌 소속팀에서 보여준 활약상은 수비 강화를 꿈꾸는 토트넘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로마노 기자는 토트넘은 탑소바와 판더펜을 클럽에 적합한 수비수로 판단하면서 새로운 센터백 영입 최종 명단에 포함시켰다. 라며 이미 판더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라고 설명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 지역지 볼프스부르거 알게마인 또 최근 판더펜에 대한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이적 가능성을 시사했다. 매체는 지난 21일 판더펜은 리버풀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영입하기 위해선 이적료 3천만 유로, 약 429억 원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토트넘이 2023-24 시즌을 앞두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수비 강화이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내내 불안한 수비로 빅클럽답지 않게 많은 실점을 허용했다. 토트넘은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8경기 동안 총 63실점을 기록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가 38경기 체제로 바뀐 이후 토트넘의 단일 시즌 리그 최다 실점 기록이다. 토트넘이 한 해 동안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한 시즌은 2002-3 시즌 62실점인데 이보다 한 골 더 허용하면서 딱 30년 만에 최다 실점 기록을 새로 세웠다. 늘어난 실점은 성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2021-22 시즌 리그에서 40실점만 허용하며 4위를 차지했던 토트넘은 실점이 23골이나 늘어나 결국 리그 8위로 지난 시즌을 마쳤다. 특히 토트넘 수비가 불안한 이유엔 매경기 실수가 잦은 에릭 다이어가 원흉으로 지목돼 팬들은 2023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주전급 수비수를 원했다. 마침 토트넘은 베테랑 골키퍼 위고 요리수의 대체자인 굴리엘모 비카리오, 엠폴리 영입을 앞두면서 골키퍼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이제 센터백으로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차기 주전 수비수로 평가받는 판더펜을 고려하면서 토트넘 팬들을 기대하게끔 만들었다.